네, 제주를 강타한 태풍 쿵레이가 오늘 정오 무렵 경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인데요.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태풍의 최대 고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태풍 쿵레이가 제주는 지난 거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위치를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현재 제주를 통과해서 서북서쪽 한 10km 해상 정도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예. 동쪽 해안 쪽으로 올랐죠.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남해안 쪽으로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9시 전후 되면 일단 남해안 여수 인근 쪽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에 통영 쪽으로 지금 기상청 예보는 통영 쪽까지 접근한 다음에 동쪽으로 나오면서 그 부산 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대개 부산에 상륙하는 시간이 한 12시 정도, 정오경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태풍의 속도를 봤을 때 이런 이동 속도가 좀 더 빨라지거나 뭐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동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형태죠. 예. 이제 일단 방향을 틀고 올라오는 형태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빨라질 거고요. 예. 일단 뭐 오늘 오전 중에 이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은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보고요. 예. 그 위에는 더 빨리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지역에 이제 정오쯤에 12시쯤에 그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최대 고비 각 지역마다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대개 태풍이 가장 가까운 지점에 들어올 때 3시간 전부터 3시간 후를 피크 타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한 9시 전후까지가 일단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보고요. 예. 남해안 쪽은 한 7시부터 12시 전후 사이, 예. 다음에 이제 부산 정도는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정도가 가장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 태풍이 현재는 이제 우리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동 경로가 변경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일단 기상청은 통영 쪽으로 해서 부산 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 거의 해안과 붙어서 상륙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예보기관들은 전부 그대로 통영 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그래서 부산 북쪽 내륙으로 통과해 나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륙으로 가는 거라면은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은 해안 쪽으로 붙을 때는 부산 쪽이 그 좌측 반원이 되니까 위험도가 좀 적은데 예. 일단 통영에서 해서 부산 북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부산이라든가 울산, 경남, 그러니까 저 동남부 쪽이죠.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위험 반원에 속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 또 두 번째는 바람이 좌측 반원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더 강합니다. 예. 따라서 오히려 부산이라든가 울산 이런 지역들은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난번 앞선 솔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가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약간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난번 솔릭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갔던 시마론이라는 그 태풍의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예. 서로 간섭. 네. 그런 바람에 이제 참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콩레이 같은 경우는 뭐 주변 기압계가 그렇게 변화를 줄 만한 건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상륙을 하고 부산 북쪽으로 할 것이냐, 부산 해안 쪽으로 할 것이냐 정도는 그 정도 오차는 예보에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큰 진로 변화는 없고 단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게 부산 북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산 해안 쪽으로 상륙해갖고 지나갈 것이냐의 차이인데 그 차이라도 피해는 더 커지고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내륙에 상륙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피해를 상당히 키우는 그런 그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해일 피해라든가 바람 피해라든가 또 혹은 비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도심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태풍이 들어오면 도심 지역 피해가 더 커집니다. 그렇죠. 막 비산물들이 날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고. 네, 그렇죠. 예. 지금 제주도만 해도 이미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또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태풍 콩레이의 이동 경로 그리고 위력을 봤을 때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그 위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2016년 그 태풍 차바가 예. 있었죠. 그 당시보다는 약간 약합니다. 그때 제주도를 지날 때 56m 정도 초속 순간제대 풍속 불었는데 이번에는 50.2m였거든요. 예. 약간 약한데 비는 더 많이 내렸죠. 이번에 제주 산악 쪽은 한 680mm 정도 내렸는데 예.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태풍이 비는 좀 많은 태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남해안 쪽으로도 그러니까 제주는 이제 이미 이제 중심부가 지나오고 있으니까 좀 덜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러나 남해안 또 이제 부산이라든가 울산 이런 쪽은 최대 250mm 이상, 그러니까 시간당 50mm 이상의 아주 그 집중적인 호우, 그다음에 바람도 한 35에서 40m 정도
순간 최대 풍속이죠. 예.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 그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내륙으로 조금 더 향할 수도 있고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상륙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태풍의 위력이 그 위치, 이동 경로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해안을 따라갈 때보다 내륙으로 상륙하면 조금은 약해집니다. 그렇죠. 약해지지만 그 기간 타임이 짧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산이나 이쪽 경남 해안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좀 상기해서 내륙으로 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태풍의 이동 경로라든지 위력이라든지 이런 게 뭐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변동사항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앞서서 저희가 태풍의 지금 바람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거든요. 지금 초속 40m 뭐 이런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위력으로 봐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그 40m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보통 이제 우리가 15m 정도일 때가 간판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40m 정도 되면은 지붕이 날아가거나 달리는 기차가 전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초속 30m 이상만 돼도 나무가 부러지고 그럼요. 신호등이나 전신주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네, 왜냐하면 그 이상이면 가능성이 싹쓸바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나무도 다 부러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앞서서 저희가 그 각 지역의 제주를 비롯해서 이제 각 지역의 그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을 연결했을 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비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위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직까지는 어둡습니다만 날이 그 밝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동한다든지 뭐 이러실 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차량 운행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론 사람은 항상 그 가장 중요한 게 태풍이 올 때 인명 피해서 가장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산물에 다치는 거거든요. 아, 예. 날아다니는 물체. 네네. 그래도 태풍이 근접했을 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려면 이 저기압은 상당히 바닷 물결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 예. 태풍 자체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도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예. 거기다 지금 천문조로 지금 바닷물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런 게 겹쳐 있기 때문에 해안가라든가 방파제는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요. 예. 차량도 가급적 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고 자가용 운행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주말이기 때문에 뭐 일단 출퇴근이라든지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 아이들의 피해는 좀 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집에 머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뭐 차바보다는 비바람의 위력이 좀 약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 차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조 시간이랑 겹치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랬죠. 그때는 만조하고 겹치면서 해일 피해가 저 해운대 같은 경우 또 다음에 울산도 뭐 그렇고요. 예. 태광도 물이 못 빠져나가면서 네네. 굉장히 범람이 심했는데 이번엔 다행히라도 그쪽 지역의 가장 그 피크 타임에는 만조하고는 겹치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문조로 바다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그래서 해일 피해도 상당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럼 바닷가에 계신 분들도 일단 뭐 어선이라든지 이런 정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잘 마무리하시고 예. 결석을 좀 하고 절대로 그 피크 타임 때는 뭐 방파제나 해안가는 나가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가을 태풍이 사실 그 동안에도 보면 위력이 상당했고 많은 피해를 남겼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가을 태풍이 불었거든요. 근데 10월에 북상하는 건 좀 이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예전에는 뭐 가을 태풍 한 20년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 그 100년 통계를 보면은 가을 태풍 10월이죠. 네. 10월에 우리나라 영향을 준 태풍이 총 8개인데 그중에 4개가 2013년 이후입니다. 예. 13년, 14년, 16년, 18년 올해까지 최근에 다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늦게까지도 태풍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주변까지도 해수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대로 북상을 하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구온난화라는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지 않겠느냐. 또 강도도 이제 좀 더 강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콩레이가 이제 지나가고 난 뒤에도 또 추가로 더 가을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없어야 되겠죠. 예, 이게 사실은 지금 물론 수확철이라 예, 피해가 크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현재로 봐갖고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아, 올해는 예. 더 이상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태풍은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태풍이 이제 콩레일 것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 더
우려는 없더라도 지금 이 콩레이의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